아니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린 화해문 영상 왜 이렇게 반응 좋아요? 진짜 댓글 반응 터지고 막 완전 민간인 사찰하셨냐 막 공감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셨는데 댓글을 제가 진짜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댓글 읽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한번 영상으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비포가 애매하게 잘못된 거는 알겠대요. 비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문제점 위주로 짚어달라, 보완점을 정확히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피드백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은 제가 또 핑잘봄 느낌으로 했잖아요. 핑크 잘 어울리는 봄 메이크업 느낌으로 했는데 그때랑 또 똑같은 색조를 100% 같이 하면은 또 약간 노잼일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때의 그 화해문 메이크업 비포랑 이 화장법 자체는 비슷한데 색조를 약간 더 웜톤 느낌으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화해문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댓글에 달렸던 게 그냥 렌즈 차이 아님? 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렌즈 선택의 중요성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렌즈를 다르게 한 건데 아 렌즈를 같게 했을 때 비포 애프터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양쪽 다 지금 같은 렌즈를 착용을 했거든요. 오늘 착용한 렌즈는 하파 크리스틴의 콰이어트 크리스틴 글로우 브라운 컬러 착용을 했고요. 양쪽 다 이렇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제가 반쪽을 지우고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화해못 반반 메이크업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요즘 버전으로 싹 문제점 부분들 위주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역시나 그때처럼 트렌디한 메이크업은 일단 다 했잖아요. 트임 메이크업도 되어 있고 심지어 오늘은 비포 때도 속눈썹도 다 붙여져 있어요. 애교살 열심히 그렸고 요즘 뭐 C존 쉐딩 유행한다고 하니까 C존 쉐딩도 다 넣어봤고 오버립도 했고 블러셔 심지어 볼륨 파우더까지 겁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어설플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알아가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반쪽 완전 깔끔하게 지우고 왔고요. 지금 스킨케어까지 해준 상태거든요. 그러고 그때와 동일하게 전후 똑같이 완전 100% 똑같은 색조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는 맨 첫 번째로 딘시 선크림, 요 블루 톤업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블루 톤업을 써줬거든요. 제가 톤업을 하고 싶을 때는 요 블루 톤업을 얼굴에도 발라주고 톤업을 안 하고 싶고 그냥 투명 선크림 바를 때는 요거 바르거든요. 요 닥터제 선세럼 바르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톤업을 해줄 거여가지고 요 딘시로 아예 시작할게요. 이 베이스는 화해법 부분도 잘 발랐어요. 이 베이스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제가 어디서 좀 차이점을 뒀냐면은 이 비포 부분에는 이 목톤을 안 맞췄어요. 그래서 얼굴은 약간 톤업이 되어 있는데 목톤은 여전히 약간 노란 느낌으로 남아있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디테일로 제가 뒀던 거거든요. 여기는 목톤도 댄시로 똑같이 맞춰줄게요. 저는 목에는 이렇게 왕퍼프로 바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얇게 예쁘게 잘 발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톤을 맞췄는데 반만 이렇게 바르니까 여기는 목이 노랗고 여기는 피부톤이랑 이렇게 톤이 잘 맞죠? 그리고 쿠션은 제가 항상 쓰는 요 노베브 이지피지 쿠션 1.5호 발라줬는데 베이스는 여기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예쁘게 잘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차별점을 둔다면은 여기 바를 때는 약간 양 조절을 많이 안 하고 퍽퍽퍽퍽퍽 바르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 화자랄 버전으로 발라주실 때는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고 퍽퍽퍽퍽퍽이 아니라 이 하나 찍은 거를 펴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베이스여도 이 쿠션을 두드리는 스킬에 따라서도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여기 잘 채워야 된다고. 여기가 잘 안 채워져 있으면은 여기 끝부분에만 맨살이 싹 도드라져가지고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스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얇고 고르게 바르는 거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 채워주는 거 그리고 앞볼 부분 위주로는 쿠션이 조금 올라가도 되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얇게 펴주는 거 중요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면은 아예 안 채운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덜 채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경계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채워가지고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파우더 들어가 줄 건데 파우더는 항상 쓰는 이 웸메로 해가지고 해줄 거고 파우더는 전체적으로 너무 텁텁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눈썹 부분이랑 여기 이제 약간 팔자랑 콧대 주변 이 정도까지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주 깔끔하게 베이스를 좀 해줬고 그 다음 화해못이랑 화자랄 아주 한눈에 보이는 그 포인트 진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중요한데 일단 눈썹이에요. 근데 눈썹이 그냥 얼추 보면은 그렇게 못 그린 것 같진 않잖아요. 이게 그 화해못이 이번에 인기가 터졌던 게 그냥 너무 심한 화해못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애매한 화해못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펜슬로만 냅다 그린 게 아니라 똑같이 이거 다 써줬거든요. 이거 요즘 제가 완전 꽂혀
꽂혀있는 브로우 파우더잖아요. 브로우 파우더 다 썼어. 일단 브로우 파우더 이렇게 한번 지나가 줄게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살짝 이제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베이스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제 눈썹에 살을 붙이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작업이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내가 이렇게 완전 맨살로 되어 있는 이런 끝부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펜슬로 그냥 바로 냅다 들어가 버리면 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로우 파우더를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화해못에서는 뭐가 잘못됐냐? 지금 브로우 파우더를 애써서 미리 발라놨어요. 그러면은 브로우 파우더로 좀 채운 부분을 굳이 그 위를 빽빽하게 다 펜슬로 채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브로우 파우더를 깔고 이 브로우 펜슬로 브로우 파우더 영역을 완전히 다 색칠 공부하듯이 다 채워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브로우 파우더로 채웠잖아요. 그러면은 브로우 파우더로 채운 거를 메인으로 생각하고 밑에 이 밑선 위주로 해가지고 살살살 일단 좀 채워주시고요. 살살살 이렇게 채워주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약간 빵꾸난 것처럼 보이시죠? 이런 빵꾸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은 또 펜슬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곳을 좀 자연스럽게 펜슬로 좀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눈썹 앞머리 부분에 약간 빈약한 이런 부분도 펜슬로 조금씩 들어가줍니다. 조금씩. 이렇게 무슨 박박박 긁듯이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힘을 빼고 여기 모자란 부분들을 펜슬로 조금씩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산을 조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산을 살짝만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도 빡빡빡빡 막 세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일단 아직 브로카라 전인데 지금 이 상태로만 봐도 농도 자체가 되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뭔가 눈썹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공간도 조금씩은 있는 느낌이고 이쪽은 뭔가 좀 빽빽하게 다 그려버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좀 포슬포슬한 느낌을 내려면은 브로우 파우더가 지나간 부분 그 위에 펜슬로 다 덮어버린다 생각하지 말고 브로우 파우더만 발려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펜슬로 사각사각 조금씩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눈썹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펜슬 컨실러 사용하셔가지고 조금 모양을 만들고 싶은 부분들을 펜슬 컨실러로 지우면서 모양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쪽에 보면 저는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에 모양도 이 부분은 살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브로우 파우더나 펜슬이나 들어갈 때 조금 번지듯이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보다는 꼬리는 약간 그래도 각이 살아있는 게 더 예뻐가지고 이 꼬리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펜슬 컨실러 작업이 좀 들어가줍니다. 펜슬 컨실러로 먼저 모양 잡고 그 펜슬 컨실러를 쿠션 퍼프로 해가지고 살살살살 좀 펴주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또 브로우 카라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 카라 해줄 때도 여기는 조금 뭉친 부분이 있거든요. 브로우 카라 하실 때 너무 팍 하지 마시고 살살살 뒤에서 앞으로 한번 오고 그리고 앞에서 뒤로 살살살 이렇게 넘어가 주면서 바르면은 훨씬 뭉치지 않고 예쁘게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눈썹 앞에는 좀 눈썹이 누워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눈썹 앞에는 살짝 세울게요. 살짝 세우고 중간부터는 눕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는 눕혀서 이제 앞에 결도 살짝 살아있고 이렇게도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쉐딩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딩 1차 들어갈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쉐딩 모양이 얼굴과 맞지 않아요. 저는 일단 T존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조금 남상이 되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해목 부분에 보면은 여기 눈썹부터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심지어 요즘은 그 C존 쉐딩이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C존도 이렇게 파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 중국 도우인 메이크업이나 약간 서구적인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일부러 여기 T존을 살려주기도 하지만 지금은 데일리 웜톤 메이크업이잖아요. 데일리 웜톤 메이크업인데 제 얼굴에서 여기를 이렇게 강조를 해놓잖아요. 그럼 제 얼굴 딱 볼 때 여기만 가장 먼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먼저 보여. 이 T존만 보여서 내가 말을 할 때도 말을 하는 T존이다. 내가 웃어도 T존이 웃는다. 이런 느낌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쉐딩 라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면 자, 우선 똑같이 이쪽에도 쓴 것처럼 쉐딩 팟으로 1차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 콧대, 옆 콧대, 코 벽 이 부분 먼저 일단 들어갑니다. 코 벽 먼저 들어가고 지금 여기는 또 차이점이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여기가 덩 비어있어요. 여기 위주로만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흰색이야. 그래서 쉐딩인 게 되게 많이 티가 나. 근데
여기 채울 때는 이렇게 톡톡톡톡톡 하면서 여기 코 벽 부분도 약간 자연스럽게 이어줄 거예요. 여기가 너무 쉐딩이 전혀 없다가 여기만 띵롱 되어 있는 느낌이 없게, 여기는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쉐딩 들어간 거 되게 티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음영감을 좀 연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톡톡톡톡톡 들어가고, 여기 이 눈썹으로 연결 안 할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로 보낼 겁니다. 여기로 보내고 끝! 코 쉐딩에서 쉐딩 팟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의 높낮이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쉐딩 잡을 때도 이거는 얼굴형마다 조금 다른 거기는 한데, 저는 얼굴이 약간 긴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콧대도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얇은 코를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코가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얇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가 콧대 중앙이면은 콧대 중앙에서 조금 거리감을 두고 살짝 옆으로 뺐단 말이죠. 그래서 반반 비교해보면은 여기는 뭔가 콧대가 확 얇게 들어오는 느낌인데 여기는 콧대가 확 얇게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콧대 시작점이 여기는 여기부터 코가 시작한 느낌이고 여기는 콧대 시작점 자체가 되게 낮아지면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턱 쉐딩 1차 음영도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엄청 블렌딩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톡톡톡 두드리면은 얼추 음영감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고 이제 애교살 라인 잡아줄 거거든요. 오늘 이 눈두덩이 섀도우부터 이 애교살 음영 넣는 거, 뭐 아이라인 풀어주는 거 다 이 팔레트로 할 거고요. 이건 3CE의 로지 뮬리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애교살 음영 라인이 이게 화해목 부분을 보면은 너무 두꺼워요. 근데 저도 가끔 일부러 두껍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애교살 음영을 두껍게 표현을 했으면은 그만큼 여기 언더 속눈썹 여기 부분도 조금 채워가지고 같이 눈이 조금 이렇게 좀 내려와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내 원래 눈이 갖고 있는 세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애교살만 디립다 두껍게 그려버리니까 지금 봤을 때 뭔가 눈이 부어 보이면서 애교살만 너무너무 좀 애벌레처럼 강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애교살은 이렇게 두 개 섞어가지고 음영 그려줄 건데, 애교살 컬러 선택도 아까 여기 그릴 때는 이렇게 두 개 섞어가지고 되게 진하게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고 애교살 음영 그렇게까지 진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웃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사실 적정 애교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를 필두로 시작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애교 주머니를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애교살 주머니 하나로 되게 크게 차이 나죠? 이렇게. 여기는 뭔가 부어 보이고 과해 보이고 애교 필러 막 처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뭔가 깔끔한 느낌?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섀도우 들어가 줄 건데요. 베이스 섀도우 컬러 선택은 여기 잘 했습니다. 베이스 섀도우 예쁜 컬러로 잘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섀도우의 끝처리에 따라서 화해목과 화자랄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티가 솔직히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경계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가 내 원래 쿠션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경계 보이죠? 경계가 쑥 져 있어요, 여기가. 근데 그 경계를 없애줘야 돼요. 자, 일단 베이스 컬러를 바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봐준 다음에 이 크리즈 현상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봐줘요. 이렇게 약간 낄락말락 하잖아요. 이거는 뭐 퍼프나 쿠션 퍼프나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더 좋긴 한데 오늘은 양쪽 다 컬러 프라이머는 생략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베이스 섀도우 들어갈게요. 베이스 섀도우 들어가 주는데 양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훌렁훌렁한 이런 브러쉬 쓰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바를 때 너무 많은 양을 하면 할수록 경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적당한 양을 하니까 애초에 경계가 많이 안 생기죠. 여기다가 한 번 더 경계를 깔끔하게 없애기 위해서 이 밝은 컬러를 한번 이 근처에 한번 싹 들어가줘. 밝은 컬러로 약간 우유 탄 느낌으로 눈가를 깔끔하게 이렇게 가주면은 전혀 경계가 없죠, 지금. 자, 그리고 포인트 컬러는 일단 이렇게 두 개 컬러 섞어가지고 넣었는데 포인트 컬러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딥 포인트가 문제입니다. 일단 포인트 컬러까지는 그냥 가볼게요. 포인트 컬러는 그냥 살짝 이렇게 슥 한번 지나가면 되는 거라서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조금 강조되어 있는 이 딥 포인트 있죠? 딥 포인트에 넣을 건데 딥 포인트도 역시나 지금 너무 이 섀도우 브러쉬가 뭐 썼는지 알겠을 정도로 경계가 너무 또렷해요. 여기 지금 푹 찌른 것처럼 돼 있잖아요. 딥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딥 포인트는 이렇게 섞어서 써줬는데요. 이 딥 포인트를 푹
이게 아니라 이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살살살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거를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 속눈썹 뿌리 여기부터 시작해서 위로 점점 올라간다 그 생각하고 이 끝으로 살짝 빼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한 번 더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전에 썼던 베이스 컬러 있죠? 이렇게 또 딥포인트 컬러까지 이 컬러로 풀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너무 흰기가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딥포인트를 풀 때는 그 전 단계에 썼던 이 베이지 컬러의 베이스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교살 요거 컨실러 들어갈게요. 애교살 컨실러. 애교살 컨실러는 뭐 반대쪽에도 잘 발랐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가 너무 넓어지면서 퍼진 게 문제고 지금 애교살은 내가 먼저 잘 그려둔 그림자 안쪽으로 이거는 색칠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애교살에는 이 컬러를 단독으로 발라줬습니다. 발라줬는데 여긴 좀 과하게 발랐어요. 좀 너무 팝하게 튀는 느낌으로 발라버렸고 여기 발라줄 때는 너무 과하게 말고 그냥 한 2콧?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라둡니다. 여긴 또 심지어 하이라이터까지 덧발랐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트임입니다. 트임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트임이 너무 과하고 뭔가 지저분해요. 트임이 넓고 과하고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트임을 하실 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기 언더 속눈썹 중앙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부터 일단 이 트임 라이너로 해가지고 쭉쭉쭉 옆으로 갑니다. 트임을 여기부터 이 중앙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그냥 옆으로 띡띡띡 이렇게 가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삼각존 생성돼 버리거든요. 여기 중앙부터 찍찍찍찍찍찍찍 너무 예쁘게 들어갔죠? 지금 삼각존. 여기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여기랑 차원이 달라 지금. 이렇게 차원이 달라병.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걸로 여기는 또 지금 여기 언더를 트임을 여기까지만 안 하고 여기는 안 채우다 보니까 눈이 좀 작아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언더 여기 안쪽 부분 있죠? 점막까지는 아니고 이 언더 뿌리 이 부분을 얇게 한 번만 넣어줍니다. 얇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주면 눈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있으면서 약간 아련함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뷰러하고 아이라인 해줄게요.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 그리는 게 여기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과해요. 왜냐면 애교살 라인 음영 자체를 밑으로 빼다 보니까 여기에 얼추 맞는 길이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아이라인을 거의 1cm 정도로 더 늘려서 그리게 됐고 그리고 그거를 막 이렇게 스머징 할 때도 되게 지저분하게 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애교살 음영 자체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라인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려줬기 때문에 아이라인도 그렇게 과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눈 모양에 맞춰서 그리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눈 앞머리도 채우는 편이거든요. 제가 쌍꺼풀 라인이 보면은 여기가 더 얇고 여기가 더 두꺼워요. 여기는 아이라인 되게 얇게 채웠는데도 이 쌍꺼풀 라인이 좀 얇고 여기는 되게 갖고 있는 라인 자체가 두꺼워서 여기는 약간 더 두껍게 채우거든요.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아이라인 두께도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된다. 예전에는 아이라인 어렵다는 연락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이제 아이라인은 너무 다들 잘 그리시는지 아이라인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앞트임 라인도 살짝 그려주고 지금 이렇게 대충 그려준 상태에서 아시죠 여러분? 마이크로 면봉 제가 이걸로 아이라인 수정하는 거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이 펜슬로 그리다 보면은 살짝 라인이 끝에가 뭉툭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마이크로 면봉에 쿠션을 아주 살짝 묻혀가지고 살짝 이렇게 지워내면서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 마이크로 면봉으로 지우면서 라인 예쁘게 만드는 거는 샵에서도 꼭 해주세요. 샵 라이너 보면은 진짜 정교하잖아요. 그게 선생님들이 뭐 한 번에 잘 그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여기 트임이 살짝 지워졌잖아요. 이건 살짝 채워주시면 됩니다. 트임 지워진 거 살짝 다시 채워줬고 아이라인 펜슬 작업까지만 해준 상태인데 아주 깔끔하게 잘 그려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라인을 풀어줍니다. 아이라인은 이 컬러 단독으로 해가지고 풀어주도록 할게요. 아이라인 풀어줄 때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본질을 잊었어요. 아이라인을 풀어준다는 거는 이 아이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얘를 살짝 스머징이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얘는 이 아이라인은 아이라인대로 그냥 보이고 여기 그냥 냅다 막 칠한 느낌이거든요. 아 스머징 하랬지? 스머징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지금 반대쪽은 여기를 아이라인 부분에서 먼저 브러쉬가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라인 부분에서 브러쉬가 시작해서 이 상태로 약간 뭐 더 길게 빼고 싶으면 조금 브러쉬로 조금 더 길게 빼도 되고, 이 상태에서 조금 올리고 싶으면은 이 아이라인을 필두로 해서 살짝 올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고요. 트임 부분에도 살짝만 더 발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처럼 스머징 따로 아이라인 따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아이라인 자체가 자연스럽게 흐릿해진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속눈썹을 지금 여기는 제 눈이 쓰기에 조금 과한 속눈썹을 붙였어요. 이거 솔직히 제가 좀 제 눈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릴스에서 비추템이라고 소개했던 제품인데, 이게 필리밀리의 뽀용량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가운데 모여있는 게 이 눈에 막상 붙이면은 되게 과하거든요. 이 가운데 모여있는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이렇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추구하는 편인 저는 이것보다는 이 저스트 썸띵의 이 클리어 브라운 컬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모양도 컬러도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또 차이점, 지금 이쪽에 붙인 속눈썹은 단일 길이여가지고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9mm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길이를 다 붙이다 보니까 뭔가 눈이 세모처럼 됐어요. 뭔가 여기가 이렇게 돼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휙 올라가고 뒤에는 오히려 존재감이 부족해가지고 눈 모양이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거든요. 뭔가 앞에가 너무 강조됐어. 눈이 뭔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반대쪽에는 9, 10, 11mm 이렇게 나눠져 있는 속눈썹이어가지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긴 속눈썹을 붙여줄 거거든요. 맨 앞에는 9mm 붙여줬고 그 다음에 10mm, 여긴 지금 9mm, 10mm 이 순서로 붙이니까 약간 이렇게 점점 더 트이는 느낌인데, 여기는 이상해. 여기는 뭔가 눈이 세모예요. 9, 10, 10, 11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맞는 속눈썹을 잘 붙인 얘, 못 붙인 얘. 못 붙인 얘는 뒤로 갈수록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잘 붙인 얘는 뒤로 갈수록 눈이 점점 트여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글로 보이면 안 예쁘니까 이 뒤에 달린 리퀴드 라이너로 해가지고 살짝 채워주고, 꼬리도 조금 얄쌍하게 빼주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애교살 음영 예쁘게 잡아놨던 게 지워져가지고 이제 쉐딩으로 해가지고 애교살 음영 한번 다시 예쁘게 잡아줄게요. 항상 중앙을 위주로 해가지고 앞뒤로. 앞에가 팍 너무 진해지면 안 예쁘거든요. 여기는 되게 애교살 음영 자체가 좀 선이 퍼져가지고 좀 안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애교살 음영이 굉장히 깔끔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애교살 위에다가 이 하이라이터도 발랐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터를 보면은 이 애교살 섀도우를 다 덮을 정도로 그냥 하이라이터를 다 발랐어. 이 밑에까지 다 발랐어. 그러니까 너무 애벌레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교살 위에 볼륨감을 살짝 주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그냥 여기를 얇게 쓱 들어가줘야 돼요. 얇게. 이렇게 애교살 강조용으로 펄을 살짝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얇게 쓱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예쁩니다. 눈이 앞으로 더 튀어나와 보이고. 근데 여기는 막 이런 식으로 발랐잖아요. 이렇게 바르면은 오히려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고, 지금 눈 크기 차이 봐. 여기 뭐 쌍꺼풀 라인 차이도 조금 있긴 있지만은 눈 크기 차이 자체가 여기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머리 하이라이터도 유행이니까 야무지게 또 해줬거든요, 여기 이분도. 근데 눈앞머리 하이라이터 영역이 너무 넓고 뭔가 콕 바른 느낌이어가지고 지저분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묻혀서 여기 살짝 떼서, 아주 살짝만 떼서 이 정도만 살짝 들어가줘도 충분히 예쁘다. 이 정도만 살짝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뭐 마스카라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그런 스킬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뭉치지 않게만 깔끔하게 잘 발라주세요. 앞부분보다도 이 끝에 눈꼬리 부분 위주로 마스카라를 좀 강조해서 브라운 마스카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발라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블러셔 들어가 줄 건데, 블러셔는 또 요즘에 이런 젤리 타입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타입으로 발라주는 거 유행이니까 바르긴 발랐는데, 여기 지금 영역과 양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제 얼굴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 형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블러셔를 사선으로 내리 꽂았어요. 사선으로 내리 꽂으면 얼굴이 당연히 그만큼 더 길어 보이거든요. 심지어
코 라인보다 더 내려왔어요. 이 끝점이 여러분 봐봐요. 더 내려왔죠.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얼굴을 볼 때 이 사람 T존 보이고 그다음 블러셔가 쫙 내리 꽂혀져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요 젤리로 해가지고 먼저 영역을 잡아줄 건데 영역을 이렇게 약간 앞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동안 블러셔 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강민경 언니, 차정원 언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었는데 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너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여기 눈 밑에 가까이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여기 중안부 면적이 채워지면서 되게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젤리 타입으로 먼저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요 네이밍의 헤일로로 해가지고 그 위에 약간 뽀용함을 추가해줬거든요. 뽀용한 느낌은 이렇게. 요거를 젤리 블러셔를 영역을 잡을 때 너무 넓게 이렇게 다 잡아버리지 말고 젤리 블러셔는 조금 영역을 내가 파우더 블러셔로 할 양보다는 조금 더 좁게 잡고 그 주변에 약간 파우더 블러셔로 조금 블러 처리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코 하이라이터. 지금 이쪽을 보면은 코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여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얇게 다 발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위쪽은 바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가 강조되는 순간 너무 남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코 끝에 위주로 발라주는데 코끝도 실제 코끝보다 살짝 올려서 이쪽 위주로 해가지고 코 끝에 위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하이라이터가 들어갔는데 뭔가 좀 너저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고 살짝만 묻혀서 살살 굴리듯이 이 블러셔랑 이 하이라이터랑 약간 이렇게 연결되듯이 진짜 다르죠, 여러분? 여기는 여기 하이라이터, 여기 블러셔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블러셔랑 하이라이터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런 느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우더 코 쉐딩 들어갈 건데 아까 이제 쉐딩 팟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 코 벽을 채워주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T존은 이렇게 눈썹 앞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연결을 시키면서 윤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코끝을 이 부분을 약간 올려가지고 코가 좀 짧아 보이게. 그러고 여기서 또 포인트.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의 얼룩짐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막 여기 완전 음영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C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지금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제 눈에 보이는 약간의 경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쉐딩 경계 같은 것들. 그거는 이 위에 볼륨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살짝 그 위를 지나가주면은 감쪽같이 그 경계가 예쁘게 사라지면서 이 눈 밑은 깔끔해지거든요. 지금 여기 살짝 있었던 경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깔끔하게 경계를 블렌딩을 좀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턱 쉐딩도 이렇게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턱 쉐딩도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이런 데 좀 경계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경계들을 최대한 없애서 아까 요 볼륨 파우더랑 좀 믹스해서 자연스럽게 둥글둥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제 립 들어갈 건데 립이 이 오버립을 여기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립 펜슬도 하고 심지어 립 프라이머 써가지고 틴트 컬러도 더 예쁘게 보이고 하는데 이 립 펜슬의 영역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쿠션으로 조금 죽여놓고 나서 이게 입술이 가로로 원래 좀 많이 빈약하신 분들은 가로 확장도 조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입술이 두꺼운데다가 가로 길이도 그렇게 빈약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립 라인이 가로 확장이 너무 되어 있으면 하관이 되게 좀 무거워 보이거든요. 무거워 보이면서 하관으로 너무 시선이 집중되고 입술이 뭔가 예쁘게 이런 느낌으로 모여있는 예쁜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옆으로 쭉쭉 늘어져가지고 안 예뻐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가로 확장을 하려고 막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끝에까지 완전 난리를 쳐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랫입술은 살짝, 그러니까 세로를 조금 더 강조한다는 생각으로 여기 입술 3부분이랑 저는 여기는 조금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채워요. 여기는 조금 채워주되 여기를 굳이 엄청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가 너무 길어지고 늘어지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입이 뚱해 보이거든요. 뚱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립 펜슬은 이 정도가 끝. 그리고 입술 안쪽에 립 프라이머 살짝 발라주면은 틴트 더 자연스럽게 바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립 프라이머 바르고 립 프라이머를 여기도 바르긴 발랐어요. 근데 문제는 틴트가
과하게 발린 거지. 립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도 이 립 프라이머의 역할이 크게 필요 없을 정도로 이 틴트로 너무 덮어서 너무 많은 양을 발라버려가지고 여리여리한 발색이 나오지 않았던 건데, 이런 맑게 나온 그런 글로우 틴트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 겹 바를 필요 없이 입술 안쪽 위주로 해가지고 쓱 발라놓은 다음에 이제 끝에는 손이나 브러쉬로 스머징 하면서 여리여리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립도 같은 틴트를 어떤 스킬로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진한 메이크업 때도 제가 했던 스킬인데, 제가 여기가 원래 갖고 있는 음영이 조금 있어요. 입술 밑에 여기 이렇게 잡히는 음영 보이실까요? 이렇게 잡히는 이 음영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요즘에는 조금 가리거든요. 가려서 조금 입술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 고윤정님 메이크업을 분석하다가 고윤정님이 옛날에는 입술 라인을 끝까지 다 채워서 바르시다가 언젠가부터 이 립 메이크업 방식을 바꾸면서 되게 좀 하관 집중이 좀 사라지고 좀 자연스러워진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컨실러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아주 효과가 좋답니다. 자, 입술도 한번 반반 보여드리면은 원래는 컬러가 되게 진하게 올라오고 이게 아랫입술도 너무 밑으로 하고 밑입술도 너무 가로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입술이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느낌이었다면은 지금 여기는 같은 입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청순하고 너무 예뻐졌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입술, 이런 입술 이렇게 달라집니다. 립 메이크업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한 화해못에서 완전 화자랄로 바뀌는 그런 모든 과정들 아주 샅샅이 알려드렸는데요. 한쪽씩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비포, 애프터 반반 정말 거의 다른 사람 같을 정도로 정말 많이 차이 나죠, 여러분. 마무리 멘트는 이쪽 얼굴이 마음에 드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5월사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반반 메이크업 해보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잘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 영상이 1탄이었다면은 지금 2탄 영상까지 보시고 나서는 이렇게는 하면 아니 돼요, 여러분. 진짜 아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도 샵 다녀온 것처럼 깔끔한 메이크업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저장해두시고 계속 반복해 보면서 집에서도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 할지 아시죠? 저 지금 60만 유튜버 되기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동참해 주시고 네, 구독 안 하셨으면 꼭 눌러주시고 친구들한테도 저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네네 사랑합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